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건강관리 제품 또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녀가 바라보는 시각과 부모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바라보는 건강관리 제품 구매와 유지에 대한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의료기기 또는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어떤 것들에 대해 부모님께서 불만족하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건강관리 제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부모님께 안마의자 사드릴까?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텐데요. 특히 어버이날이나 이런 기념일이 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렌털 서비스가 또 늘어나면서 초기 구매 비용이 줄어들고 부담도 줄어들고 또 너나 TV에 광고를 봤을 때 저 제품 사드리면 좋겠다 이런 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유통 채널도 늘어나서 여기저기서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지레짐작으로 부모님이 저거 좋다고 하니까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구매 후기나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요. 안마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실제로 내 몸에 맞지 않아서 이런 것도 있고요. 저도 이제 소비자원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조사라든지 본 조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 모더레이터로서 소비자의 소리를 생생히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초반에 선물을 줬기 때문에 거절은 못 하시지만 뒤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즉 당신의 몸의 상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이것이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해서 어느 순간 한두 번 써보고 그것이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데 자녀가 준 거라 버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님께서 이 제품을 한번 써보겠나 하고 안마기를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요. 실제로 너무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불편한 것이었고 그것을 저는 받았지만 또 그것을 써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재활용장으로 가는 이런 일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비싼 제품을 들으면 좋을 거야. 또 광고한 브랜드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합니다. 즉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지쳤는데 그럴 때 편안하게 안마기를 쓰면 좋지 않을까? 20대, 30대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40대나. 근데 실제로 시니어가 되면요. 그 강도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그 비싼 것을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즉 신체 조건의 차이, 또 비싸고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시니어 입장에서는 많은 조사에서 나타나지만 자녀들은 당연히 건강 관련된 이런 것을 선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은 정작 제일 필요한 것은 현금을 1순위로 찾는 것,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니어들은 몸의 상태라든지 또 이것이 한번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연로하신 분들께서 그것을 매일 닦는 것도 문제고요. 또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고 처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의료기기 및 건강관리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조사 그리고 이 결과에 따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조사를 하는데 그 서비 2019년 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품 수요 조사인데 고령취나 상품, 용품에 대해서는 가장 광범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것들은 법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단순히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산이시고요. 이것은 법에서 지정한 의료기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기법에 의해서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또는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이런 것이라든지 임신을 조절할 목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 웰리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의료 그 기기 외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안마기 같은 경우가 그런데 개인 관리용으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의료기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으로 명시합니다. 그 N형 건강관리 제품은 크게 일상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쓰는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안마기 같은 경우는 신체 기능을 향상한다든지
또는 운동 레저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령치나 용품 산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건강 측정 용품이라든지 또 그리고 욕창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온열 한랭 용품이라든지 또 자극기, 안마기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신발 의류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의료기기를 알고 구매하기 전에 알았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추천을 들고 있습니다. 지인 또는 전문가 추천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용은 대략 월 평균 구매 비용이 4만 원 미만이 76%입니다. 물론 비싼 것들 또 렌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시니어들이 의료 건강에 쓰는 비용은 여기서 보다시피 월 평균 한 3만 원 선입니다. 이것은 그 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가장 인기를 끌었냐면 유산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니어들이 그것을 복용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의 효과도 TV에서 너무 많이 방영이 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이 2, 3만 원 정도는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숨은 니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정말 비싸서 잘 못 드시는 뭐 만약에 몸에 맞다면은 홍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하시거나 당신이 직접 지출하면서 쓸 수 없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안마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강 관리 제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향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보기에 구매 채널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뭐 판매점, 전문점 외에도 온라인, 특히 최근에 이제 은퇴자들이 베이비 부모가 되면서 정보의 양, 또 매달 연금이 나오시는 구매 금액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분들은 글로벌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보는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요.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에서도 그 보건복지부랑 협력을 해서 고령치나 용품 전문관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기반에는 다 이 조사에서 나온 그런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이용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뭐냐 했을 때 당연히 기능을 드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편리성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드시면은 근력이나 몸의 움직임이나 시각이나 조작법이나 인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큰 허들로 작용을 합니다. 가급적 쉽고 단순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뢰도도 중요한데 누가 추천을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도를 보니까 무의 대부분 60점 되니까 만족도가 높다라고 볼 수 없죠. 근데 눈에 띄는 부분, 특별히 더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아, 이게 AS 유지 보관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9점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40% 이상은 불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야 내가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해야 돼? 이것 말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걷기를 한다든지 간단히 매일 하면서 루틴하게 하면서 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시니어가 갖는 삶, 즉 시간은 늘어나고요. 건강 상태, 몸은 조금 낮아지고 현금 흐름은 줄어드는 이것을 구매해주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시각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 미스매칭이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되고 또 제품을 제공한 업자의 입장에서도 아직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버 박람회 같은 데 가보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독일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하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영세한 그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수요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칭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좀 굉장히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향후 이용 의향을 물어보니까
보통이거나 없음이 53%입니다. 뭐 보통은 그냥 뉴트럴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주면은 뭐 하겠지만 내가 굳이 이런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의료기기를 한번 쓰고 나서 더 사용할 의향은 굉장히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낮다라는 거 보고요. 향후 의향도 매우 높음이라고 하신 47%, 꼭 필요하신 분들 외에는 전반적으로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불만족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능이나 효과 직접 해보니까 별로야. 이것은 뭐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야, 비용 이렇게 비싸도 돼? 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용법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뭐 글씨는 너무 작고, 이런 부분들, 여기에는 또 나아가서 관리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기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뭐냐 그랬더니 사용법과 복잡, 나한테 맞춘 건지, 또 정보가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와 함께 너무 커서 보관이나 휴대가 어렵다가 10.3%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까지도 시니어 삶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 간소화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니어들의 그 자세라고도 보여지고요. 심한 경우에 TV에서 그런 분도 보셨습니다. 그 1인 가구신데 혼자서 사시는데 나이가 많으시고요. 안방에서 당신의 팔이 닿는 곳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버너까지 두신 경우를 봤는데 이렇듯 신체 기능의 그 저하에 따라 많은 것들이 쉽게 컨트롤되고 단순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고령자 친화용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느냐는 질문에 쉬운 조작, 또 나의 신체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설명도 좀 이해하기 쉽고, 무엇보다 보관하는 것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방면으로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령자 친화형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면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안 할 거야 라고 한 답변 중에 늙었다는 느낌 때문이 1%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저도 한 2, 3년 전에 이 조사에 참여했을 때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시니어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거냐면 시니어들이 시니어라는 용어 쓰는 거 싫고 노인이라는 용어에 쓰는 거를 싫고 이런 것이 너무 심해서 책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굳이 나이 이것을 얘기하지 마라는 게였는데 한 3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좀 띵하는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고 내가 어차피 시니어인데 오히려 고령 친화용품점 전문점이라고 아예 그냥 간판을 크게 해주면 나는 오히려 거기 가서 살 거야라고 답하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더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일상생활이 됐고 내가 나이 드니까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라는 그런 인식과 변화의 속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빠르고요. 또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면 미래의 의료기기 및 건강관리 제품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에 주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하는 것과 신뢰에 대해서 시니어들은 그 다른 어떤 연령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연령이 그렇지만 살아온 경험, 그 경륜 이런 것에 의해서 누가 추천을 하느냐, 믿을 수 있느냐인데 예전에는요, 정보의 양과 질이라는 게 휴먼 네트워크, 즉 인적 관계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추천하는 것을 거절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얻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당신보다 좀 부족할지라도 서로 더 많은 게 현실이고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가 추천한 거기 때문에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특히 글로벌 정보,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머의 그 활동 폭에 따라서 검색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시니어들도 제가 여러 뵀는데요. 그 정도로 글로벌 유튜브 커머스가 더 활성화될 거고요. 특히 아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친척이나 아시는 분 중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 사시는 친인척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뭐 카톡 통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하고 이러시면서 뭐 선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미국에 계시는 교포분들께서 한국에 오실 때 어떤 선물을 주로 가지고 오십니까? 주로 영양제랑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했던 걸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만큼
그 선진국이 된다는 것, 특히 고령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커지는 건데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글로벌 유튜브 커머스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와 아내가 매일같이 이제 어느 제품을 제가 그 신뢰하는 조명진 대표께서 추천하시는 제품을 매일 섭취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비단 제가 추천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근거,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많은 시니어들이 이전에 협소한 그 관계망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그리고 유튜브 또 커머스 이런 것들 라이브 커머스도 있죠.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추천과 신뢰, 기능과 정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편리성과 관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아시는 지인께서 그 침대 사업을 하시는데요. 노인 전용입니다. 근데 이분도 연륜이 20, 30년 넘으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근데 이 분께서 이 대표님이 취급하는 제품은 물론 뭐 선진국 제품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징으로 제가 기억이 났던 게요. 렌탈 제품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서 설치하고 다시 수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제품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그렇게 관리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쉽고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앞에서 얘기한 쉽게 생각한 커다란 의료기기 건강관리 제품을 사드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속마음은 아휴, 내가 저거 한번 써봤는데 저거 나중에 어떻게 치우지라는 생각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즉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이런 노력들이요.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련 있는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더욱더 강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쉽고 편하고 간단한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 전용 제품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전용 제품이라고 해서 시니어들이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를 위해 더 고려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공공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제품이라면 그래 한번 사보지라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고요. 특히 베이비 부모나 구매력이 늘어나신 분들,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점차 늘어나면서 삶이 팍팍하지 않은 보다 젊어진 시니어들의 경우에 남아도는 약간의 현금으로, 물론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의 한 40% 미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에 대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 4만 원, 월 4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내외에서는 당연히 더 손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요. 물론 초상위 계급, 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풍족한 뭐 한 10에서 20%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정말 자신들의 몸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실질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금액의 크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자녀들이라면 그 노인들, 특히 시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변화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그런 노력은 더욱더 필요해졌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이끌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시니어 비즈니스 이쪽에 더욱더 큰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비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제가 볼 때는 낮게 그냥 뭐 유니버셜 디자인하면 글자 크고 버튼 씻고 뭐 효도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너무나도 집요하게 봐서 그것을 고민하고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그렇게 고민한 제품들이 시장에서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해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일본이나 독일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나 또는 어떠한 기술력을 포함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조금 비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K 제조라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시니어들의 수요를 읽어낸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가장 까다로운 한국의 시니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경쟁력도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